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요즘 은행에 가보면 은행원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행들이 점포와 사람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책은행들이 채용을 늘린다지만 금융권 취업은 점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요새 은행권의 화두는 몸집 줄이기입니다. 지점은 줄이고 인력은 내보내는 겁니다. 저금리에 돈 벌기는 힘든데 인터넷 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희망퇴직에 최근 3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만 인력이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도 은행업 전반의 숫자를 보면 계속 줄어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점포 없이 통장 개설도 비대면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곧 출범합니다. 기존 은행들도 정보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거래를 늘려가니 몸집 줄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거래는 늘고 대형 인수합병으로 점포 직원 수 모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은 인력 중에서도 계약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의 채용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금융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년 신규 채용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1,000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한 곳에 연초 희망퇴직만도 2,800명. 정보기술의 발달에 청년들의 금융권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와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굵직한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사태로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3분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지면서 지갑도 닫아버렸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 95로 급격히 위축되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비 항목은 87까지 떨어져 소비자들이 외식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치킨이나 고기, 삼겹살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사 먹는 게 더 편하니까 싸고. 그런데 이런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둔화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를 분석한 결과 고용과 산업활동이 위축됐다가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자영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 증가율이 5분의 1까지 떨어진 뒤 4분기를 거치면서 회복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물가는 뛰고 있어 소비 심리는 하반기 이후에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육아 가사 노동을 하는 남성은 모두 16만 1,000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은 지난 2015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11,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인식 변화와 함께 전문직 여성의 증가, 여성 연상 커플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된 분위기인데 이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For many decades, we've enriched foreign industry at the expense of American industry. 트럼프의 첫 번째 타깃은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start some negotiations having to do with NAFTA. Anybody ever hear of NAFTA? 나프타의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철강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는 멕시코에 포스코 멕시코 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강판으로 쓰이는 아연 도금 강판을 연 90만 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기아 자동차 멕시코 공장 인근에 4,400만 달러를 들여 작년 5월 스틸 서비스 센터를 준공, 기아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에 자동차용 냉형 강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철강 물류기지 증축에 나선 동국제강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의 유탄을 맞은 우리 철강업계가 이번엔 멕시코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임직원 2천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와 슌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반이민 행정명령 이슈는 구글 설립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소한 187명의 구글 직원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의 첫 번째 일은 피해 직원을 돕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37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145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은 50세 이상 중고령자 4,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74만 원, 개인 기준 10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사업장 주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년째 카페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문을 연 카페 휴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만든 겁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삼성전자는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집기를 구입해 줍니다. 또 지정된 위탁 운영기관은 노인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한 노인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미도 있고요. 또 얻어지는 그 수입으로 내 용돈도 늦게 쓸 수 있고요. 집에 있으면은 무리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나와서 커피라는 걸 배워보고 보니까는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 화성, 오산 등 3개 시에 카페 휴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개 매장을 개설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삼성전자는 노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생긴 혼밥족이란 신조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곤한 와중에 집에서 혼자 해먹자니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한 끼 때울 때가 많아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여기에 1인 가구까지 한국 사회의 가계 구성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은 25년 만인 재작년 3배가 됐고 2030년에는 전체 가구 3분의 1에 이를 전망입니다. 1인 가구 대부분은 혼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혼자 먹는 비율의 4배 이상입니다. 문제는 혼자서 먹는 이른바 혼밥이 대충 때우기식 식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1인 가구 3분의 1 이상은 대충 때운다고 답했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한다는 답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메뉴는 라면, 빵, 편의점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적절한 영양이 혼합된 식사를 하지 않고 특히 단백질이나 고기, 육류 쪽에 편중된 식사를 하기가 쉽고요. 과식을 하거나 또는 또 빨리 간단하게 때우면서 오히려 적게 먹는 그런 불균형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 식사가 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 증상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스턴트 식품만큼이나 술도 문제입니다. 1998년 20대 1인 가구 소비 품목 13위에 불과했던 술은 2014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혼밥과 함께 확산한 혼술 문화가 인스턴트 식품 위주 불균형 식사와 함께 1인 가구 건강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줬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SA는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7,750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SA는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7.7%로 17.8%를 보인 애플에 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에 뒤진 건 2011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 상륙한 지 일주일 만에 국내 게임 반열에 올랐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밀집해 있는 역세권이나 도심에 사는 사람을 두고 포세권 또는 포수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영하의 강추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캐릭터 사냥에 필요한 아이템을 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정류장인 포켓스톱이 도심 속 동상 등 조형물을 기준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최중환 군도 친구들과 함께 게임 아이템 명당을 찾아 반나절 동안 광화문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 사는 읍내로 들어가면은 포켓스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요. 거의 동네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상업지역과 도심을 두고 포켓몬과 역세권이란 단어를 합쳐 일명 포세권이라고 부릅니다. 포켓몬 아이템이 자주 등장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금수저에 빗대 포수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게시물에는 게임도 출생지를 따진다, 포세권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등 불만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은 와보니까 그냥 발 내딛는 데마다 포켓스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자체가. 해외 출시 반년이 지나 한물간 게임으로 평가받던 포켓몬고가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자 수 700만을 돌파했지만 이용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아 장기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 K씨는 한 호텔의 모집 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보내고 합격 통보를 받은 그는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출근을 하자마자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K씨가 탈모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그의 머리를 보고 난감해하다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한 건데요. 사실 탈모는 많은 남성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탈모와 취업에 대해 데이터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머리라고 채용을 거부한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외모 차별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끝난 건가요?
네, 호텔 측은 모집 공고에 단정한 머리라고 분명히 써놨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채용 거부를 당한 K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 이를 통념상 고객 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호텔 대표와 채용 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단정한 머리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꽤 있는데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8%가 채용 시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수치인 거죠. 네, 그렇군요.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히 주관적이겠지만 공통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나요? 네, 인사 담당자가 외모에 영향을 받는 이유 1위는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45.4%가 꼽았고요. 다음으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가 35.7%, 또 외모도 경쟁력이라서라고 대답한 사람도 25.5%에 달했습니다. 한편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라는 다소 차별적인 발언도 19.9%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모도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외모까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을 위해 몇십만 원짜리 증명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인사 담당자 4명 중 1명은 서류 전형에 제출한 사진과 실제 얼굴이 크게 다를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으니까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가장 호감이 가는 지원자는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업 인사 담당자가 꼽은 가장 호감 가는 지원자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 밝은 미소 등 푸근한 인상의 지원자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고요. 다음으로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지원자, 또 똑부러지게 생긴 지원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푸근한 인상인지 또 어떤 게 깔끔한 옷차림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말이죠. 네, 취업을 준비하는 탈모인 입장에서는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진 않을지 두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시장은 연 4조 원 규모가 넘는데요. 2015년 기준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44.7%가 20, 30대라고 합니다. 취업할 시기에 탈모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젊은 남성들은 모발 이식을 위해 터키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키는 모발 이식 기술이 뛰어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서요. 국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7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간 1,000명이 넘는 한국 남성이 터키 모발 이식 관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탈모 때문에 차별을 받다 보니 이런 의료 관광까지 다녀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처음 코너 시작할 때 탈모 때문에 채용 거부를 당한 사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없던 탈모가 생기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대한두통학회가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고 한 응답자가 남자는 22.3%였고요. 여자도 14%에 달했습니다. 외모 차별과 싸우며 입사에 성공해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빠지는 게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인 겁니다. 네, 요즘 20, 30대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취업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면 그 탈모가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갈수록 커지는 탈모 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자, 오늘은 탈모와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본학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